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도서 강론 보격의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지도서 강론은 체육, 미술, 실과, 음악, 교과를 수업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수사과를 그 이후에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먼저 체육, 미술, 음악, 실과가 먼저 출간이 되었고 이후 과목은 조금 나중에 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는 제가 작년하고는 좀 차별화를 많이 두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이 좀 보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교재는 선생님도 어떤 식으로 제시했는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선생님들 미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미술 이렇게 있으면 미술 책의 특징이라고 있습니까? 일단 선생님들 임용고사에서는 검정 지도서는 내용책의 표현, 내용 요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무엇을 잘 물어봅니까? 내용 요소 쓰라는 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검정 지도서의 내용 요소를 쭉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도서 강론 교재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미술 실기라든가 작품 설명 같은 경우에 이 제가 유튜브에서 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임용에 도움되는 걸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보시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쭉 시각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정 지도서를 모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파트를 정해가지고 학습 목차를 제시해서 쭉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선생님들 그러면 내용 요소 분석부터 어떻게 제가 파트를 구성해서 내용을 제시했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검정 지도서 내용 요소 분석 교재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보면 이제 검정 지도서니까 출판사가 쭉 이렇게 뭐 천재 교과서, 천재 교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단원이 쭉 주어지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 제시해 놓은 거예요. 아름다움의 열쇠 조용 요소. 그러면 교육 과정에 조용 요소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연결해 볼 수 있고 조용 요소도 선, 형 이게 관련되는구나. 그럼 이런 선형과 관련되면 선생님들 작품에는 이 추상주의 작품 있습니까? 이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선생님들 제시해 봤습니다. 또는 미로나 또는 무엇, 마티스 이런 또 작가들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출판사를 쭉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쭉 이 파트가 이제 끝나면 13페이지는 미술 양식과 관련지어서 쭉 차례를 쭉 제시해서 14페이지부터 내용 설명이 쭉 들어있고 여기 보면 이제 QR코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가들의 설명에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제시했고 38페이지 38페이지는 선생님들 미술과는요. 교과서하고 무엇을 또 연결하는 걸 물어보냐면 교과서하고 지금 내용 요소 있죠. 그걸 연결하는 걸 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용 요소와 교과서가 어떻게 접목되는가 체험 표현 감상을 쌤 제시한 겁니다. 38페이지 그러면 이제 목차의 체험 표현 감상이고 1, 2, 3, 4가 내용 요소들입니다. 그럼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지도서와 관련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39페이지 체험. 그럼 체험의 선생님들 내용 요소 자신과 감각, 대상의 탐색, 자신과 대상, 이미지와 의미,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격과 일단 내용 체계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 40페이지 보시면 체험,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서로 연결지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이런 걸 주고 이 부분은 자신과 대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 요소와 교과서를 접목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했고 76페이지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관찰 표현이라는 테마를 잡아가지고 관찰 표현은
인물 표현, 풍경 표현, 정물 표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76페이지 쭉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에 대해서 학습 목차를 쭉 제시했죠. 이 목차만 보고도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걸 쭉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8페이지에 인물화하면 인물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서 78페이지 교과서하고 또 서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들입니다. 풍경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가 미술을 쭉 파트별로 정리해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자, 뭐 체육, 음악, 미술, 실관 다 마찬가지 이런 맥락으로 선생님들 교재를 구성했고, 자 그럼 이제 실제 우리 미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미술 교재 1페이지 1페이지에 내용 요소 분석 파트를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 요소 분석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씩 쭉 정독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선생님들 묶어서 이제 뭐 할까요? 묶어가지고 뒤에 파트를 나름대로 선생님들 정해서 내용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흙으로 빚어낸 아름다움, 도자기, 코일링, 핀칭, 판성형, 토우, 찰흙 특징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 이 페이지도 이제 다른 출판사를 봐야 되겠죠. 지금 비상 교과서를 봤더니 또 이 비상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찰흙의 형태를 떠올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제가 뭐 모아서 뒤쪽에서 이제 찰흙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동화 교과서는 또 이렇게 찰흙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금성도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찰흙이 쭉 선생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모아서 뒤쪽에다가 찰흙 그래가지고 내용을 선생님들 제시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요소 분석은 선생님들 이 자체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 전에 쭉 한번 선생님들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용 조사나 성취 기준이 다 선생님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금성에 보면 여기에 뭐 초현실주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초현실주의 하면 어떤 기법이 중요할까? 대페이지만 기법이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지금 뭐야, 비상의 내용 요소와 관련 지금 여기는 이제 대페이지만 기법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초현실주의 보면 상상을 담아서,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주로 무슨 표현? 상상 표현과 선생님들 주로 우리가 뭐 하더라? 관련 지어볼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또는 예를 들면 여기 비상의 자연물, 인공물을 탐색한다. 다양한 감각이란 말이 있습니까? 주로 이런 자연물, 인공물 같은 경우를 보면 선생님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뭐 대지 미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동화의 자연, 인공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선생님 이런 것들은 무슨 미술? 대지 미술. 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동화의 대페이지망 있죠. 또 데칼코마니, 다 스님들 초현실주의 관련 지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관련 지어볼 수 있겠죠. 그럼 출판사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러한 미술의 양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쭉 스님들 묶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도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 피카소, 아상블라주, 콜라주, 입체주의, 백남들의 무엇, 비디오 아트, 또 여기 자연주의, 월드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요소를 관련지었을 때 지금 뭘 먼저 하냐면 미술의 양식과 관련된 걸 먼저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13페이지 가보십시오. 13페이지 선생님들 미술의 양식과 관련된 학습 목차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들 언급되었던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근대 미술에서는 인상주의, 이 인상주의가 임용고사에 두 번이나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인상주의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현대 미술 있죠. 현대 미술에서는 어떤 게 출제되냐면 초현실주의가 임용고사에 출제가 잘 됩니다. 초현실주의, 대페이징만 기법, 초현실주의도 선생님들 출제된 게 선생님들 출제가 잘 돼요. 두 번이나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그리트나 또는 무엇, 달리의 작품이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임용은 하지만 과거 중초교사라고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차가운 추상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팝아트의 올덴버그와 관련지어 팝아트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와 관련지어 선생님들 미디어 파사드가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대지미술 스미스네 나선형 방파제라는 작품 주고 대지미술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자, 그 다음에 정크아트, 정크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키네틱 아트,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나왔던 건 또 뭐하더라? 또 나오고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면 자, 근대 미술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 다음에 조각. 시험에는 선생님들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기존의 조각가, 이 조각 있잖아, 조각. 이 조각과 뭐의 차이점을 물었냐면 키네틱 아트의 차이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은 선생님 뭐야? 움직이지 않죠. 키네틱 아트는 움직이는 조각이야. 그래서 키네틱 아트 움직임,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럼 또 선생님 중등 임용고사는요, 이것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조각과 설치 미술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도 물었어요. 초등 아직 안 나왔지만. 조각은 선생님들 조각품 자체만 작품이지만 설치 미술은 내가 이 조각품을 전시하려면 먼저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전시 공간도 뭐가 될까? 하나의 작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했을 때 미술은 중등 임용고사에서 출제된 것들도 초등에 출제가 굉장히 선생님들 잘 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자, 일단 그러면 현대미술은 야수주의, 마티스, 입체주의, 피카소, 브라크, 표현주의, 뭉크, 미래주의, 디상, 발라,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 대페이지,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추상주의는 뜨겁고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추상에 이제 간디스키라든가 또는 무엇, 폴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액션 페인팅, 물감을 뿌리고 흘리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팝아트, 일상생활, 일상 사물 또는 만화, 연예인 얼굴이 미술의 소재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앤디 월덴버그, 오바트, 작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시각이야, 착각, 착시.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비디오, 지금 TV 비디오 모니터가 작품의 소재가 돼. 백남수 선생님. 그다음에 작가와 감상과 상호작한다. 인터랙티브 아트,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 빛을 투사해서 벽에서 작품이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설치 대지미술, 그다음에 유럽의 자연미술, 그다음에 오브제. 선생님, 오브제가 뭐냐면 일상생활 물건이죠. 일상생활 물건을 선생님들 작가에 의해서 뭐가 돼? 작품으로 탄생하는 게 이걸 오브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쓰레기, 정크아트, 그다음에 키치아트, 스테인레스, 그걸로 쌤들 작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다음에 키네틱 움직임. 그다음에 이런 오브제 미술의 대표적인 게 레디메이드, 화장실에 변기도 선생님 떼가지고 미술관에 전시하는 게 작품이 되는 거야. 레디메이드, 기성품도 작품이 된다. 그다음에 미니멀 아트라는 게 있고 낙서 미술, 낙서도 뭐가 돼? 작품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선생님들 근대 미술 있으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근대 미술에서는 신고전주의, 그다음에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주의 봐. 작품 그 자체를 직시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찾아 눈으로 보는 객관적 사실, 현실을 사진처럼 실제 풍경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사진기가 발달해 버립니다. 그럼 사진기가 발달해 보면 뭐 하면 될까요? 사진 찍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사진기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감이 발달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사진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사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빛에 의해서 시각과 변화하는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들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인상주의입니다. 이 인상주의가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주의.
선생님 꼭 모네 QR코드 만에 한 번씩 찍어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인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상주의 여기 아래에 이 작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작품을 선생님 직접 봅시다. 작품 이렇게 지금 작품이 있는데 아래에 선생님들 성당 있어요 없어요? 성당 있죠. 그러니까 이 성당 보시면 자 동일한 작품, 동일한 성당입니다. 그럼 동일한 성당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햇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들. 동일한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에 의해서 뭐할까? 시시각각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와 빛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으로 포착하여 표현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만해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초돔이라든가 아니면 성당이라든가 장소를 지금 지금 모네 장소를 계절과 시간에 따라 연작했다라는 것들입니다. 퍼플러 밑에서 햇빛 효과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모네 햇빛을 받는 자연의 감정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했다. 물감을 혼색하지 않았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햇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쓰면 인상주의야. 그래서 인상주의 하면 일단 뭘 기억해라?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한다. 시시각각 뭐한다? 변화한다는 거. 분명히 여기 보면 선생님들 시시각각 변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죠. 자, 근데 그러면 객관식일 때도 한번 시험에 나와서 객관식일 때는 혼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었고 이게 스님들 서답형일 때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예를 들어보면 자, 스님 이게 뭐냐면 바다. 이것도 바다. 이것도 바다였습니다. 그럼 바다, 바다, 바다야. 그럼 학생들은 이게 있습니다. 스님들. 도식적 표현. 도식기야. 그러니까 도식적 표현, 도식기에 있는 애들은 바다는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하면 무조건 무슨 색으로 색칠해버릴까? 파란색으로 색을 칠해버려요. 선생님 근데 햇빛에 의해서 동일한 바다 색깔이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용고사 문제 어떻게 냈냐면 바다를 파란색으로 도식적 표현을 한 애에게 교사가 이런 인상주의의 성당 연작을 제시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선생님들?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의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를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상주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지금 의해서 달라지는 색을 표현하고 했다. 혼색하지 않았다. 꼭 선생님들 모네, 마네, 특히 모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인상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인상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신인상주의. 그럼 신인상주의에서 쓰면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점요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인상주의는 어떤 거냐면 인상주의론을 과학적, 색채학적으로 지금 체계화했다. 색채를 분할하여 시각적 혼합 효과를 주는 점묘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 혼합, 즉 여기다 선생님들 계속 이렇게 뭐 할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점을 찍어서 선생님들 그림으로 말해. 그림 나타내는 그림. 또 여기서 다른 색으로 쭉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색으로 선생님 쭉 점을 찍어다 보면 머리에서 보면 뭐예요? 색깔이 섞여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색채 분할에 의한 시각적 혼합. 자, 이게 점묘화법이다. 이게 쓰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여기 색채를 분할하여 원색의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병치 혼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생님, 병치 혼합. 이건 이제 어디서 공부하냐면 색채 디자인에서 공부합니다. 무슨 디자인? 색채 디자인. 그럼 이제 색채 디자인에서 보면 색의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색의 혼합. 그럼 색의 혼합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가산 혼합이라는 게 있고
감산호남이라는 감산. 그리고 중간호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산이라는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엇?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가산은 쌤들 빛의 혼합을 말합니다. 근데 감산은 물감 색은 섞이면 섞을수록 선생님 뭐예요? 이게 그렇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지. 이게 그래서 물감에 의한 스님들 혼합은 감산이야. 근데 이제 중간 혼합은 뭘까요? 실제로는 섞지 않았는데 멀리서 봤을 때 섞게끔 보이는 착시입니다. 그 중간 혼합의 스님들 제일 대표적인 게 병치 혼합입니다. 그럼 병치 혼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묘화법이라는 거. 아주 스님들 중요합니다. 전묘화법, 중간 혼합. 전묘법 하면 스님들 신인상주의의 누구를 기억하냐면 쇠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쇠라 여기 보면 지금 작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점이야 점. 그럼 이건 선생님들도 조용 요소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점이야 조용 요소 중에 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색점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빛의 색을 표현하기에 팔레트에서 혼색하지 않고 직접 화면에 뭘 찍었다. 색점을 찍어 표현하는 전묘법, 시각적 혼합, 병치 혼합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묘화법 굉장히 스님들 중요합니다. 꼭 신인상주의 전묘화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후기 인상주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기 인상주의. 자,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인상주의 색과 신인상주의 과학성의 반발로 자 후기 인상주의는 그런 스님들 무엇을 강조하고 있더라? 개성, 주관, 감정을 강조하더라. 개성, 주관, 감정. 특히 스님들 이 개성, 주관, 감정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고우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후기 인상주의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세잔이라는 사람이 세잔. 대상을 기하형으로 뭐 했다 지금 이거 기하형으로 단순화했다. 단순화. 그리고 다면적 배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기하형. 그럼 기하로 단순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나는 자연에서 원통 구 원추를 무엇 봅니다. 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선생님들. 세상의 모든 것은 구 원통 원추형으로 무엇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보면 표현 방법을 다시점으로 정물화를 뭐했다? 그렸다. 다시점. 그래서 이 병과 병은 측면에서 사과나 접시는 위에서 바라봤는 모습으로 각각 그려서 생동감, 역동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제 세잔 기하형으로 단순화했다. 원통, 구, 원추로 표현해서 다시점으로 정물을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 다시점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선생님들 어서 굉장히 중요해. 이게 바로 이제 입체주의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선생님들? 입체주의. 입체주의와 관련지. 그럼 입체주의 하면 쌤 항상 입체 도용으로 표현했다. 다시점이라는 걸 쌤들 꼭 기억해야 돼. 무슨 시점? 다시점이라는 거야. 에이? 다시점. 그럼 그 다음에 생 빅두알의 산 있습니까? 세 잔. 자, 이 산이라는 작품 보십시오. 여기 산. 이 작품. 일단 이 작품 하면서 여기서 면적인 게 느껴지죠. 그리고 조형 요소 여기 보면 쌤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원한 붓터치인 무엇? 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작품을 볼 때에는 이것들 상부 하부를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를 봤을 때 하부를 봤을 때 이제 상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엇 움직인다는 느낌. 지금 직접 우리가 작품을 보면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느낌. 자, 무슨 요소? 수평적 요소가 강한다. 하부 집들은 세로의 붓터치로 되어 있더라. 이 하부는 세로의 붓터치로 되어 있더라. 요 부분의 내용도 선생님들 실제 임용은 안 나왔지만 모의평가 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두십시오. 일단은 후기 인상주에서 세잔의 입체파 그래서 다시점이란 말을 쓰면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를 선생님 보시면 이제 고갱. 어, 고갱은 강렬한 색채와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고갱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갱, 강렬한 색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강렬한 색채. 그래서 고갱과 관련해 보면 색채야말로 생명이다라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체.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칠해서 생면의 평면성을 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누구다? 고갱.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은 이제 고우입니다. 선생님들. 고우하면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임파스토 기법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기법? 임파스토 기법. 좀 고유의 작품과 관련돼서 고우 일단 봐봐. 작가의 무엇? 주관적인 감정을 작가의 무엇? 주관적인 감정을 굉장히 뭐했다?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진리감과 율동적인 무엇? 화면이라고 있습니까? 거친 질감, 율동적인 화면.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스님들 별이 빛나는 작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작품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좀 이렇게 이 부분 율동.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이 작품과 관련지었을 때 회오리 튀는 듯한 꿈틀거리는 강렬한 색과 결합하여 감정을 더욱 무엇 격렬하게 운동감, 율동적인 흐름을 통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고우의 작품에서 거친 질감, 지금 거친 질감을 뭐라고 하냐면 임파스토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거친 질감, 임파스토. 유암감을 두껍게 칠하여 그리는 그림으로써 질감 효과와 생동감을 준다. 거친 질감, 임파스토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밤의 카페 테라스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이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풍경 표현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선생님들 점점 길이 좁아지잖아 선생님들. 자, 이 부분이 원근 표현에서 이렇게 원근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시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투시 원근법. 그래서 고우의 밤의 카페 테라스는 이 투시 원근법을 물어본 하나의 예가 되어서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바라기 이런 작품들도 보면 감각과 감정을 무엇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고우 이런 감정 이런 고우의 작품이 나중에 선생님들 뭐 표현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주의가 서정적 추상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이제 조각 이 조각 작품도 선생님들 초등은 안 나오고 중등 임용고사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이게 선생님들 조형 요소와 관련지어서 덩어리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으로 한번 출제된다면 덩어리감. 뭘 생각할 수 있다? 양감. 양감을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현대미술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상주의에 하고 신인상주의, 그다음 후기 인상주의 공부했죠. 자, 현대미술에 이제 누가 있냐면 야수주의. 그럼 지금 후기 인상주의 하면 작가의 감정, 주관, 개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 감정적 영향을 받아서 원색 위주의 색채, 변형,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 쓴 작품을 보면 원색 위주의 강렬한 터치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작품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쵸? 원색이라고 쓰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 작품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록, 빨강, 파랑, 분홍, 검정 있습니까? 이런 달팽이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아니면 쌤 춤도 보십시오. 이게 초록, 파랑이다. 전체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있어요, 없어요? 자,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제시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작품도 보면 선생님들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작품 있잖아요. 여기 작품.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빨강, 초록이 대비되다.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이다. 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야수주의 하면 원색, 강렬한 색채라는 걸 선생님 볼 수 있고, 선생님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선생님들 봤을 때, 작품을 선생님 봤을 때 어떤 변형과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란 말이 있어요. 단순화. 작품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변형,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 여기 포르네치 하늘 있습니까? 이것만 선생님들 보더라도 지금 사각형 색면들을 서로 부어 교차했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을 뭐 했다 여기 보면 지금 대상을 추상화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선생님들 여기도 보면 달팽이도 보면 달팽이 형태를 무엇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변형,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라는 것들을 선생님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일단은 마티스의 작품의 선생님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여기에 여기 봐보세요. 종이로 형태를 오려 붙였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이로 형태를 자, 이거 봐 여기도 색종이를 사용해서 자 이게 바로 선생님 결국 뭐야? 콜라주입니다. 그래서 콜라주 아주 선생님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야수주의 하면 여러 명의 학자가 있더라도 작가가 있더라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 마티스. 그럼 마티스의 작품을 생각하면 자 무슨 기법? 콜라주라는 걸 선생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야수주의 원색, 강렬한 색채, 변형, 자유로운 터치, 단순화를 무엇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야수주의 됐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드랭이라는 사람도 야수주의 작가로 선생님들 1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드랭 선생님들 지금 야수주의와 선생님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강렬하고 밝은 색채의 작품을 표현하여 장면 전체가 활력과 생기가 가득하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도가 높은 색과 보색 관계의 색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입체주의. 선생님, 입체주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입체주의 하면 선생님들 앞에 세잔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겠죠. 세잔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나 브라크가 있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입체파 하면 다시점이라는 말 기억해 다시점. 자, 그럼 입체주의와 선생님들 관련지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점. 자, 그 다음에 재구성, 단순화, 분해 이 용어들이 굉장히 입체주의 중요합니다. 자, 다시점, 재구성, 단순화 또 뭐 했다? 분해했다 있어요, 없어요? 분해했다라는 게 있죠. 분해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다시점. 그래서 이 피카소의 보십시오, 선생님들. 도라마르의 초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도 봐봐. 이 작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정면,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봤다. 그럼 다양한 각도 선생님 뭘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다시점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다시점이라고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다시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큐비즘이라고도 말을 하죠. 입체파, 큐비즘. 자, 선생님 그래서 브라크 보십시오. 브라크 여기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들어든 입체적인 형태, 원통, 입방, 원추형 있습니까? 이런 걸로 표현하고 되겠다. 입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입체주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입체주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체적 표현은 입체주의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사물을 해체해서 다시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이 분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분해. 그럼 옆에 이 피카소의 작품 있습니까? 이 QR코드 꼭 한번 찍어봐야 돼요. 이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게르니카.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 이거야. 나치가 게르니카 마을에서 선생님들 공습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붕괴한 피카소는 뭐 할까요?
붓으로 그 전쟁의 실상을 낱낱이 표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이 선생님들 중에는 분해란 말이 중요죠. 분해. 여기 봐 선생님. 소, 말, 애기들 다 선생님들 팔다리 몸통을 다 뭐 했습니까? 분해해서 전쟁에 이런 아픔을 지금 뭐해? 표현했다 선생님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감상 방법에서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결국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밝고 어두운 보통 우리가 순국화처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감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상할 때. 내용과 형식 감상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분해라는 것은 기억하고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꼭 쓰면 QR코드 찍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입체주의, 다시점, 재구성, 단순화, 분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의 작품들 하면 이런 피카소의 작품은 여기 보면 선생님들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우는 연상 등 많은 작품이 있더라. 또 피카소의 작품에서 선생님 중요한 게 이 황소머리도 선생님 중요합니다. 황소머리 이 작품 선생님들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면 길가에 가던 피카소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 자, 선생님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란 말이 있고 여기에 안장에다 손잡이를 붙이고란 말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하면 선생님들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쓰레기야 쓰레기. 맞죠? 그래서 이게 무슨 아트가 될 수 있어? 정크 아트가 될 수 있죠. 정크 아트. 정크 아트. 그리고 손잡이를 무엇 안장에다 붙였다는 말 있습니까? 이 붙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결합하다. 그럼 선생님들 결합하다는 거 있죠? 결합하다는 걸 불어로 하면 뭐가 될까? 아쌍블라주. 아쌍블라주. 기억합시다. 아, 황소머리, 버려진 자전거, 정크 아트. 자, 안장에다가 여기 보면 이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결합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아쌍블라주라 한다. 그 말이야. 요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요거 꼭 스님들 입체주의 관련 지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피카소, 브라크, 앞에 세잔, 다시점, 재구성, 단순화, 분해. 요 말의 스님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입체주의 또는 19페이지 스님들 브라크의 작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19페이지 보면 원탁, 브라크,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 큐비즘을 창시했다라고 스님들 되어 있죠. 또는 의자의 습격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형순화, 형태를 단순화했다, 재구성했다라고 스님 되어 있죠. 그래서 입체주의와 무엇? 큐비즘, 시점의 이동을 뭐하더라? 활용한다. 탁자를 볼 때 보는 각도와 위치를 여러 면에서 보게 한다. 이게 뭐가 된다, 스님들? 다시점이었습니다. 다시점.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다시점. 그러면 이게 스님들 지금 다시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민화에 책거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책거리. 민화의 책거리. 그 책 꽃이 있잖아, 스님들. 이 민화의 책거지도 스님들 책거리 있잖아. 책거리라는 작품도 뭐로 되어 있을까? 다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점. 그래서 중등 임용고사에 우리나라의 민화의 책거리라는 작품과 서양 입체주의의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다시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파, 이제 브라크, 피카소 아니면 이제 여기 스님들 레제 작품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지금 풍부한 색채들도 화폭에 강조했더라. 특히 중요한 사람 브라크나 피카소가 굉장히 스님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입체주의 작품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